조선 후기 한양 남촌. 한 여인이 빗속에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3년간 병든 남편을 간호했건만 그가 죽자마자 집안은 그녀를 애군으로 몰아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망쳤어. 천한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복선은 단 한 푼도, 단 한 켤레의 신발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피 묻은 발로 걸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해. 오늘 이 수치, 이 발자국. 지금은 맨발이지만 언젠가 이 길을 금신발 신고 다시 걸어올 거야. 그리고 3년 뒤. 한양 장터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관리들조차 예를 갖추는 위세.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날 맨발로 쫓겨났던 그 복선이었다는 것을. 조선 후기 한양 남촌. 중인과 서얼들이 모여 사는 그 골목 안에 조씨 가문이라 불리는 선비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한 이들을 배출했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겨우 체면만 지키는 형편. 그러나 자존심만큼은 하늘을 찔렀지요. 이 집의 시집온 여인, 복선. 남해 염잔 근처 천민 출신이었으나 어릴 적 상인 노파에게 거둬져 글자와 장사를 익혔습니다. 조씨 가문은 지참돔이 많다는 이유로 그녀를 며느리로 들였고 복선은 묵묵히 병든 시부모와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가래를 닦아내고 새방마다 죽을 끓여 밥상을 차렸지만 천한 년이 뭘 안다고 약을 다려? 서방님이 죽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야? 복선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그릇이래요. 그릇은 말대꾸하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복선을 때묻은 계집이라 불렸고 밖에선 점잖게 굴었지만 안채에선 호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이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선에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망쳤어. 너 들어오고부터 병이 들었고 살림이 기울었어. 당장 나가! 어머님, 전 매일 정성을 다했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정성? 네 정성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 집엔 혈통이 먼저야. 천한 년이 암이! 그렇게 복선은 살던 방에서도 있던 옷에서도 그녀가 정성껏 모은 약재마저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조씨 가문의 대문이 요란하게 닫혔습니다. 문 너머 젖은 맨발로 주저앉은 복선. 옷자락은 진흙투성이, 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왜 이러세요? 전 아무 잘못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너 들어오고 이 집은 망했어. 하도 죽고 살림 기울고 어디서 천한령이 선비 가문에 붙어있어? 저는 매일 죽 써서 밥에 올렸고 밤마다 기침 소리에 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네 진심 따위가 뭐가 중요해? 혈통이 먼저야. 정은 사서 쓰는 게 아니거든. 복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해진 보자기에 싼 약봉지 2개. 오늘 이 발이 맨바닥에 닿은 걸 잊지 말자. 비멍이 들고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는 이 순간 절대 잊지 말자. 복선은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돌멩이에 찔린 발바닥은 피투성이, 온 몸은 빗물과 진흙 범벅. 결국 쫓겨났네. 그 집 남편 죽은 날부터 소문났잖아. 계집이 기가 세면 사매를 참는 법이지. 복선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고 비를 맞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고요하지만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좋아요. 제 발로 나왔으니 제 발로 다시 돌아볼게요. 그땐 이 손에 뭐가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복선은 한양을 등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평양. 몸 하나 믿고 떠난 낯선 길. 초라한 객주방 구석자리에서 지게꾼들 옷을 수선하며 하루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손등엔 돈보다 굳은 살이 먼저 쌓였고 밤마다 배고픔을 잠을 설쳤지 난. 참아. 이것도 못 참으면 그때 그 욕을 어떻게 갚아? 복선은 입을 닫고 귀를 열었습니다. 객주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장터 흐름, 물가 변동, 수요와 공급의 비밀을 배워갔습니다. 이걸 누가 얼마에 사는지, 어디서 얼마나 남는지 그걸 알면 장사가 보여. 어느 날 장터에 미망인 소하가 복선을 불렀습니다. 너 손이 빠르구나. 눈도 기민하고 밤마다 혼자 숫자 세는 거 다 봤다. 내 상단에 올래? 굽는 일은 없게 해줄게. 전 가진 게 없어요. 기껏해야 1000이나 다룰 송푼인데. 손과 머리, 그것으로 천하 뒤집은 여인 여러 봤어. 넌 할 수 있어. 복선은 소화 상단에 들어가 개성, 나주, 해주, 전주, 조선 팔도를 누볐습니다. 천과 약재, 향료와 곡물을 다루며 그녀의 손은 이제 물건을 넘기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숫자를 쥐는 손이 되었습니다. 2년 뒤 소화는 조용히 상단을 복선에게 넘겼습니다. 이젠 네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넌 이미 상인이 아니라 주인이야. 복선은 상단 이름을 복주상단이라 지었습니다. 복주의 깃발이 걸리는 곳마다 사람이 모였고 돈이 흘렀으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도 함께 왔습니다. 한밤중 그녀의 방에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진마차 바퀴가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옆편 내가 장사한다고? 곧 망할 거야. 내 장사는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 끊길 일도 무너질 일도 없어요. 마침내 복선은 결심했습니다. 복주상단의 첫 입성지를 한양으로 정하기로. 돌아갈 시간이야. 맨발로 걸었던 그 길에 이번엔 금신발 신고 걸어 들어가는 거야. 3년 만에 돌아온 복선. 이제 그녀는 병든 남편의 간병인도 구박받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단 주인 복주마님으로 불리며 술엔 고급 약재와 비단이 가득. 행인들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선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씨 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앞엔 마침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상단 주인이 여자라고? 허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 복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아낼 땐 분명히 내 얼굴을 새겨줬을 텐데 이제는 눈앞에 있어도 모르시는군요. 며칠 뒤 복선은 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씨 가문이 불법으로 점유한 은광 채굴권과 배기약자 유통 기록을 제출합니다. 복주상단은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씨 가문이 몰래 숨겨둔 비리의 흔적. 그것이 복선의 손에 넘어간 순간 한양 상계와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어디서 저만한 돈과 증거를 구한 거지? 조씨 가문이 걸려든다고?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고 조씨 가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를 숨긴 건 감추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켜보려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날 짐승으로 기억하는지. 복순장단의 고발로 조씨 가문이 조정신문에 올랐습니다. 장부와 문서엔 은광이권, 폐약제 밀거래, 곡물 횡령, 수년간의 피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관아의 공청장,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복선은 마침내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 여자가 복선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쫓겨나서 떠들던 그 계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문방 나가던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맨발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을 신발 삼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선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약지를 속여 팔던 내역, 가짜 공문으로 세금을 빼돌린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복선. 자네 본디 이 초씨 가문 며느리였는가? 네, 천한 몸으로 이 가문에 들어왔고 그 몸으로 죄 없이 내쫓겼으며 지금은 떳떳이 장사로 나라 세금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혈통으로 사람을 나눴고 출신으로 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 한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는가로 결정된다는 걸. 장터의 상인들, 물건 받은 사람들, 오가단 백성들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도착했습니다. 장부를 건네받아 조씨 가문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복선, 자네는 백성의 상도를 지켰다. 그 상단은 죄가 아니다. 나라가 인정할 정당한 상단이로다. 이렇게 하여 복선은 한때 짓밟혔던 이름으로 천명 앞에서 떳떳이 명예를 되찾았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천한 계집이라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복선은 조씨 가문을 몰락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짓밟혔던 노비요와 상인들에게 장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나눠주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복주상단은 한양 최초로 여인 장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천민, 과부, 기생 출신 여인들도 이곳에서 장사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이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님, 저 같은 천민도 장사를 배울 수 있나요? 사람의 값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편 조씨 가문, 비리가 드러나 재산은 몰수되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어 냉랭한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터를 지나다 복선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상인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복선이냐? 복선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 여인이 이제는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를. 용서는 제가 할 몫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셔야 할 일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복선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선택한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선은 상단을 이끌며 더 많은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장터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맨발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3년 만에 한양 최고의 상단 주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섰느냐로 기억되는 법이지. 비가 내릴 때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맞고 또 누군가는 그 비를 마중하러 걸어갑니다. 복선은 그 마지막 길을 택했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의지로, 신분이 아닌 품격으로, 눈물이 아닌 땀으로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맨발로 걸었던 그 길에 복소는 다시 한번 섰습니다. 이번엔 금신발을 신고, 이번엔 고개를 들고,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다시는
누구도 맨발로 쫓겨나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어.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슴 뜨거운 여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